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델타와 오미크론이 나란히 확산하고 있어 연말을 맞아 전국 병원에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인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전파되면서 5번째 확산이 본격화되자 어제부터 4주 동안 전격적인 락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 전역에서 각 병원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겨울을 맞아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좀 강해지고 있고요. 연말 신규 확진자 숫자가 또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실이 부족해지고 있고 의료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전체 가운데서 또 일부 지역은 병원들이 한계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좀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네. 중서부, 북동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요즘 최근에 그 12월 중순 이때 좀 두드러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서부나 북동부 지역 쪽은 병원 환자 수용 여력이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인데 네. 오미크론까지 상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확산되는 게 기존의 델타 변이가 지금 확산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오미크론까지 가세했기 때문에 더 지금 걱정이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또 독감이라든가 감기라든가 이런 환자들도 있고요. 또 그 밖에 각종 질병 환자들도 있는데 여기에 델타 변이 환자 늘어나죠. 오미크론 환자까지 가세하죠. 이러니까 정말 병원들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내 의료 체계가 이미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그런 좀 보도 내용이고요. 오미크론이 이제 점점 그 전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런지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병실이 부족하고 의료 장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또 어느 시점에 가서 의료 시스템이 한계점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보건당국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또 연설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대국민 연설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그 대국민 연설하는 거 뭐 CNN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탑뉴스로 좀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오미크론 버리언트 포커스드 스피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미국 언론들 보면 오미크론 스피치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오미크론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핵심이 될 것이다 하는 정도 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자세히 내용이 알려지면 좀 김 빠지니까 당연히 좀 보안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내용이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추측해 볼 수는 없을까요? 예, 물론 추측은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00%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CNN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는데요. 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에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커뮤니티들의 연방 정부가 어떻게 새로운 지원을 할 것인지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아마 내놓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할 것 같고요. 젠 사키 대변인은 또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이번 겨울이 얼마나 힘들지 경고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런지 이제 그 부분도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좀 무섭게 이 좀 경고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미크론이 앞으로 크게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젠 사키 대변인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언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젠 사키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확산이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는 이제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사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또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매우 흥미있는 발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발언을 살펴보면은 역시 내일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17일 금요일 LA 타임즈와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 뉴스가 상당히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 인터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뭐 새로울 게 없고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연말 인터뷰 내용 중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문제다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또 미국은 델타 변이가 발생할 것을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지배종인 델타 변이. 근데 델타 변이라는 게 출현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내 생각에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델타 변이가 나타날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몰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학자들도 다 몰랐는데 정부는 과학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데 과학자들이 모르는데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과학자들의 조언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 자문해주고 조언해주는 과학자들도 거의 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고 실제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건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당장 앤토니 파우치 소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이 델타 변이고 뭐고 다 몰랐구나. 딱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네. 뭐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이 발언은 결국 과학자들이라고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뭐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미크론이 출현한 것도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앤토니 파우치 소장을 비롯해서 모든 과학자들이 다 몰랐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바로 끔찍한 이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법이다. 그러니까 숙주인 인간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들은 살아갈 수 있다. 예측할 수 있으면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당연하죠. 예, 그러면 네. 바이러스가 살아갈 수 없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측 불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숙주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변종을 일으키면서 변신한다. 이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얘기고요. 이게 결국 아마 내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할 네. 부분도 이런 맥락과 좀 뭐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의 얘기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바이러스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를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예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발언은 정부의 딜레마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대로 그렇겠죠. 보여줬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의료계 또 과학계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정부가. 네. 그러니까 이런 공중보건 이슈와 관련해서는 최고 과학자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예방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방이란 거 말 그대로 미리 방비하는 건데 뭘 알아야 미리 방비하는 그렇죠. 건데 과학자들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얘기는. 그러니까 정확한 예방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발언의 핵심은 변이가 나타나기 전에 막을 방법은 없고 변이가 나타난 이후에 대처가 중요하다. 결국 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변이가 나타나면 이런 변이가 지금 있구나. 그럼 빨리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해야지. 이게 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느 과학자나 어느 정부도 사전의 변이를 예측해서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발언의 좀 핵심으로 보이고요. 변이가 출현하는 것,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확산이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거, 최선을 다한다.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의미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 바이든 대통령 연설의 핵심도 오미크론이 또 좀 나타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게 더 심각하게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막겠다. 이런 거죠. 뭐 이런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지금 뭐 전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아직은 뭐 사망자도 별로 없고 중증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서
막아낼 수 있다 그러면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는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얘기할 것 같고, 특히 오미크론 확산이 결국 막지 못해서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이어지게 된다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어떤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경고하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사실 지난주에 좀 중요한 언급을 했었어요. 그렇죠. 로세 월런스키 CDC 국장이 지난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팀 모임에 참석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수주 내에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지배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델타 변이가 광범위하게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지배종의 그 위치에 있지만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수주 내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넘어서고 델타 변이가 오미크론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골든 크로스가 이제 수주 안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세 월런스키 CDC 국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감염자가 나오지만 돌파 감염이 나오지만 대부분 경증이나 무증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 백신을 맞으면 감염되더라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 그 오미크론 감염자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게 코로나19 방어에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얘기했고, 따라서 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카멀라 하리스 부통령, 또 로세 월런스키 CDC 국장, 이 세 사람이 지금 얘기한 주요 내용들을 전해드렸잖아요. 네. 이 세 가지 내용을 결국 압축을 하면 이게 이제 내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 오미크론 스피치에서 할 주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지 않았던 조금 더 들어가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 새로운 내용들이 뭐 들어가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이 굉장히 심각한 유럽에서는요, 네덜란드가 락다운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락다운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 코로나19 백신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락다운으로 갈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락다운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바로 유럽의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새로운 전국 봉쇄 조치를 전격 실시했습니다. 마크 리테 네덜란드 총리 대행이 지난 18일 토요일이죠. 이틀 전 토요일 락다운을 결정했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발표하고 바로 그 다음 날 19일 일요일부터 네덜란드 전역이 락다운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학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예.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각종 그 non essential 비필수 상점들, 각종 그런 장소들, 그리고 술집,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적인 또 락다운에 들어갔고요. 네덜란드는 내년 1월 14일까지 4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락다운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4주 동안, 그러니까 연말연시죠. 연말연시 4주 동안 각 가정의 방문객 수가 2명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 집에 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크리스마스와 1월 1일만 예외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나 1월 1일은 2명보다 조금 더 많이 가도 된다. 근데 이 네덜란드는 4주 동안, 그러니까 서로 집도 가면 안 되고 각자 그냥 집에만 있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락다운.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1월 1일은 최대 4명까지 방문할 수 있다. 이건 그러니까 외부인 말고, 그러니까 떨어져 사는 가족들, 가족들이 한 4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참 락다운이 이렇게 다시 등장할 거라고는 참 상상을 못했는데 좀 충격적입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네덜란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럽 전역이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에 앞서서 프랑스,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등도 여행 제한 조치를 지금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그 프랑스 같은 경우 새해 전야의 그 카운트다운 행사 불꽃놀이를 취소했고요. 덴마크도 극장, 콘서트홀, 놀이공원, 박물관 등을 폐쇄했습니다. 또 아일랜드는 술집 영업을 저녁 8시까지로 앞당기고요. 그러니까 8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술집들이. 그리고 실내외 행사 참석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행사 또 실외 행사 모두 강력한 제한을 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이 어제 일요일 날 코로나19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중대 사태를 선포했죠. 그래서 이 런던이 지금
그 각 병원들이 거의 마비 상태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이 압도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대 사태를 선포하고 이 모든 런던 시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국가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과연 유럽에서 추가적으로 락다운을 실시할 국가가 나올 것인가 관심인데, 뭐 네덜란드도 지금 뭐 시위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죠. 네. 예, 좀 그 도대체가 왜 이렇게 정말 락다운을 하려고 하느냐, 아주 시민들은 화가 많이 나 있고요.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달을 락다운한다는 거는 참 정말 예상 밖인데, 이 참 글쎄요, 이 또 이런 그 유럽 상황이 미국까지 또 미국도 비슷한 상황으로 갈런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어찌됐건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이렇게 락다운밖에 방법이 없는 건지, 또 락다운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력하게 또 반발하고 있는 거 참 답답하네요. 모든 게 좀 나아져야 할 텐데 자꾸 네.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답답하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